근데 이제 눈이 없다는 것도 여러분 들어보니까 쉽잖아요. 다른 게 아니고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라는 얘기예요. 눈 본 적 있냐? 내 눈을 갖다가 보니까 내 눈 본 적 없네. 못 보네. 그래서 없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논리를 설명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거를 얘기를 드릴 텐데 이게 이제 원문입니다. 그러니까 용수보살께서 쓰신 용수 스님께서 쓰신 중론 이 바로 중간학의 교과서다라는 얘기했었죠. 여기에 제3장, 그러니까 제3챕터가 관육정품이에요. 관은 관찰하다, 육정은 6가지 감각기관, 눈, 귀, 코 같은 감각기관이 6가지가 있어요. 지각기관, 그러니까 퍼셉션의 기관. 네, 제2개 두 번째 노래에 나오는 겁니다. 시, 안즉, 불능, 작연, 기기체, 약, 불능, 작연, 운하, 견, 여물. 눈이란 것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볼 수 없다. 스스로를 보지 못한다면 어떤 게 다른 걸 보겠는가. 아주 단순합니다. 스스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눈이 없다는 얘기고요. 어떻게 다른 걸 보겠는가. 다른 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다른 게 뭘까요? 색이죠. 색, 시각 대상. 그 다음에 보는 작용. 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눈도 없고 보이는 대상도 없고 보는 작용도 없다는 얘기가 바로 이 두 줄의 개성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눈을 못 보기 때문에 눈이 없어요. 눈이 없어지기 때문에 시각 대상이랄 게 없습니다. 그렇죠? 큰 방이 없어지면 작은 방이랄 것도 없듯이 연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눈과 시각 대상이 있어야지만 눈으로 본단 말을 보는 작용이 있을 텐데 작용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능견도 사라지고 소견도 사라지고 견이라는 작용도 없어집니다. 이제 이게 간단한 논리고요. 이제 또 하나 얘기 드릴 게 이 중론, 그러니까 중간학 공부하다 보면은 궤변 같아요, 궤변. 그래서 이 궤변 아닌가 하는데 절대 안심하십시오. 서양 논리학자들이 이거 다 점검했는데 단 한마디도 논리적으로 어긋난 게 없습니다. 전부 다 합당합니다. 자, 이제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이 없죠, 눈. 여러분 해탈이라고 할 때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서 큰 방, 작은 방에서 해탈하셨을 겁니다. 큰 방에 바깥색이 실제 있다라고 착각하는 분 안 계시죠? 긴 거, 짧은 것도 해탈했을 겁니다. 또 하나, 이제 눈이 있다. 그 다음에 시각 대상이 있다. 눈, 시각 대상, 보는 작용 3가지 해탈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몇 가지일까요? 총 7가지는 나의 삶의 세계에서 다 열반에 들어갔습니다. 열반에. 그렇죠? 아예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쓰긴 씁니다. 근데 그게 헛개빈 걸 안다는 얘기예요. 다 머릿속에 있고 해탈했는데 근데 이것만이 아니고 본래 무의물이기 때문에 일체가 없어야 돼요. 컵도 없고 교탁도 없고 그다음에 저도 없고 삶도 없고 죽음도 없어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근데 보니까 불은 절대 없을 리가 없죠. 호를 타고 있는데 이거 한번 없애보십시오, 여러분. 중간 논리 지금 몇 개 배웠어요. 연기법을 배웠기 때문에 의존적 발생. 자, 불이 실제하지 않는다. 이걸 어떻게 이해할까요? 불이 뭘까요? 불. 헐헐 타는 게 불이죠. 여러분 캠프파이어 해보셨죠? 캠프파이어 할 때 이제 장작을 쌓아놓고서 장작이 연료죠, 연료. 불 갖고 와 하면 불 가져와 할 경우에는 성냥을 탁 켜가지고 불 있습니다 하고 주죠. 그럼 이건 연료고 성냥불은 불이죠. 근데 성냥불에 불만 있나요? 연료도 있나요? 연료가 뭘까요? 성냥불에서. 바로 성냥계피가 연료가 되죠. 그래서 이제 불은 실제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은 불은 외따로 실제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불은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불은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반드시 연료가 수반돼야지 돼요. 그러니까 연료 없는 불은 없다. 연기법의 공식 중에 환멸연기가 뭐였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다죠. 그러니까 연료가 없으면 불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연료 없으면 불이 없지. 연료가 없는데도 불만 따로 있어요. 불 갖고 와 연료에 붙이자. 말은 흔히 그렇게 하고 살지만은 우리가 말을 갖다가 그게 세상의 진상과는 상관없는 엉터리를 말이라는 얘기입니다. 불이 따로 있어갖고 불만 있어갖고 연료만 따로 있는 데다가 붙이는 이런 일은 없다는 얘기예요. 불을 지핀 순간에 벌써 연료가 이제 개입이 돼가지고 성령 개입이 타죠. 한번 불 없는 연료 찾아보세요. 연료 없는 불 찾아보세요. 연료 없는 불. 성냥불 같은 경우에도 연료가 있어요. 성냥 계피가 연료입니다. 가스라이터 불 같은 경우 연료가 없죠. 어떨까요? 가스 탁 키면 불만 있던가요? 뭐가 연료인가요? 가스가 출렁출렁하죠. 그게 또 연료입니다. 그러면 어떤 게 이제 불만 있는 게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밤에 그 야외에서 캠프파이어 할 때 바람이 세게 불면은 불꽃만 이렇게 날아가죠. 그런 경우 본 적 있어요? 불꽃만 날아가는 거? 그건 연료가 없죠. 불만 있죠. 그런가요?
근데 이제 보세요. 불꽃이 이제 이렇게 바람에 날려서 날아가다가 꺼집니다. 불꽃이요. 아마 그런 경험 있을 겁니다. 불이 밑에서 타는데 바람이 세게 불면은요, 이게 위로 좀 날아가다 꺼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불만 있나요? 여러분, 불이 왜 밝게 빛날까요? 여기에 불을 보면은요, 탄소 알갱이가 뻘겋게 달궈져 가지고요, 그래서 빛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숯이요. 숯을 불에 달구면 뻘겋게 빛이 나죠. 뻘겋게. 그래서 환해지죠. 근데 더 타버리면은 다 재가 돼서 없어지죠. 그래서 실제는 그 작은 탄소 C 알갱이가 달궈져 가지고서 빛을 내는 거예요. 빛을. 근데 더 달궈지면 어떻게 되죠? 탄산가스가 되든지 일산화탄소가 됩니다. 탄산가스, 일산화탄소는 색깔이 있어요, 없어요? 빛이 없죠. 그래서 빛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의 윤곽의 안쪽은 탄소 알갱이가 달궈진 것들이고 점점 그다음 바깥쪽은 이산화탄소든지 일산화탄소입니다. 윤곽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바람에 날려서 공중에 떠 있는 불꽃이라고 하더라도 탄소 알갱이라는 연료가 있어야지만 불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아무리 미세하게 분석하더라도 연료가 없는 불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미세하게 분석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그 불은 실존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불의 실체가 없다는 얘기가 불이 세상에 외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마치 큰 방이 외부 세계, 실제 세계에 실제하지 않듯이, 마치 눈이 이 세상에 실제하지 않듯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중론에서는 이렇게 씁니다. 가연무고 역연무, 연영무, 연무고 가연영무. 가연은 탈 수 있는 것, 이게 연료입니다. 연은 이제 불이에요, 불. 연료가 없기에 불이 없고, 불이 없기에 연료가 없다. 먼저 얘기했던 연기 공식의 환멸 연기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다라는 방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작 같은 경우에도요, 불이 붙으면은 연료가 돼요. 근데 불이 붙기 전에는요, 이게 정체불명입니다. 장작을 헛간에 많이 쌓아놨어요. 이제 가을에, 겨울날 나고. 그랬는데 갑자기 집이 한쪽이 무너졌어요, 집이. 그러면 집에 기둥, 석가래 만들려고 그때 장작을 다 가져 쓰죠? 그럼 아까 그 헛간에 쌓아놨던 장작이 이 정체가 뭘까요? 건축 재료입니다. 연료가 절대 아니죠. 연료였던 적은 한 번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결과가 나와야지만 원인이 규정됩니다. 원인 때문에 결과가 발생하기도 하지만은 중간학에서는 결과가 발생하지만 원인의 의미가 규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인 때문에 결과가 있고 결과 때문에 원인이 있다. 이게 중간학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거든지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사물이든지 그게 쓰임이 있고 나서 정체가 생기는 거지, 쓰임이 있기 전에는 뭐예요? 정체불명이에요. 정체불명. 이게 바로 연기법입니다. 연기법. 그러니까 쓰임이 연기하는 거예요. 쓰임이 연기하는 겁니다. 쓰임이. 그러니까 의존적 발생이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불도 세상에 외따로 존재하지 않고 불만이 아니고 연료도 외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눈과 시각 대상, 불, 연료, 큰 방, 작은 방 이게 다 없습니다. 이제 이 중간학 공부하는 거는 마치 수학 공부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수학 공부할 때 암기하지 않죠. 수학은 푸는 방식을 익히는 게 이제 수학 공부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중간학도 그러니까 연기법 방식은 똑같아요. 의존적 발생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적용하기 쉬운 그런 개념들이 있고 그런 분야가 있고 적용하기 어려운 게 있어요. 그래서 적용하기 쉬운 거는 큰 방, 작은 방 같은 겁니다. 그건 쉽죠. 근데 여러분, 눈, 시각, 대상은 좀 어려운데 말 들어보니까 아, 그렇게 했구나 하고 알죠. 또 불과 연료도 실체가 없다고 할 때 좀 어렵죠. 처음에는 불이 없다 할 때 이상하다 했는데 말을 들어보니까 아, 그렇구나. 연료가 있어야지만 불이 있구나. 연료 없는 불은 없구나. 아, 연기하는구나. 의존적 발생하는구나 하고 알 수 있죠. 그런 식으로 수학 문제처럼 쉬운 문제가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계세요? 죽어 계세요? 다 살아있죠. 하여간 중간학 공부할 때, 중간학 공부하냐고 불교 공부할 때는 그냥 솔직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쉬워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내가 왜 살아있냐 하면은 안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없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태어나기 전에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무였어요. 무.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무가 되겠죠. 물론 뭐 윤회한다. 내 생이 천당이 있다, 지옥이 있다 하지만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요. 그러니까
가장 정직하게 생각을 할 때 전생이 있다 이것도 몰라요. 그렇죠? 가장 정직하게 생각할 때 내가 태어나기 전에는 무였습니다. 무. 그다음에 죽은 다음도 무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있을 유자 써가지고 존재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틀림없이. 그런데 이제 보세요.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는 무 없었다. 죽음 다음도 무 없어질 것이다. 지금은 존재한다. 라고 말은 할 수 있는데, 자, 이제 체험의 세계에서 내가 태어나기 전에 무 없었던 거를 체험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내가 없다가, 태어나자 하고 나온 분 계세요? 없죠. 죽은 다음에 내가 없어지는데, 그걸 체험할 수가 있어요? 없죠.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내가 유를 체험하는 거예요?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같은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같은 차원에서. 생각의 차원에서는 탄생 전에 없음을 생각할 수 있고 죽음 후에 없음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생각의 차원에서는. 근데 실제의 세계에는 탄생 전에 없음도 실제 한 적이 없고 내가 볼 때 대면한 적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죽음 후에 없음도 대면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있음을 대면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되나요? 그래서 생각의 세계에서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토끼 뿔도 떠올릴 수 있고 토끼의 뿔 난 거 떠올려 보세요 한번. 토끼가 있는데 가운데 뿔이 이렇게 났습니다. 되죠? 근데 체험의 세계에는 토끼 뿔이 없습니다. 그렇죠? 뿔난 토끼가. 생각의 세계에서는 거북이 털 난 거 한번 떠올려 보세요. 거북이가 기어가는데 뻘건 털이 수북하게 났어요. 떠올릴 수 있죠? 근데 체험의 세계의 자연에서 그런 거북이 없습니다. 거북이 털. 그러니까 불교 전문 용어로 토각, 구모 토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생각의 세계에서는 내가 살아있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내가 없었다 생각할 수 있어요. 죽은 다음에 없어질 것이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체험의 세계에서는 내가 없었던 걸 체험한 적이 없고 앞으로 없을 걸 체험할 수도 없고 지금 있는 걸 체험할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실제의 세계에서 살아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생각의 세계에서는 살았다 생각하고 살지만은 마치 거북이 털, 토끼 뿔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보세요. 여러분 현대 의학에서는요, 방사성 동위원소로 실험을 해보니까 사람 몸이 1년만 지나면은요, 100%가 다 대체됩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죠? 작년에 있던 몸뚱이 없어요. 1년 전에. 이게 다 새로 먹은 음식이 변한 겁니다. 방사성 동위원소 아시죠? 마킹하는 거. 탄소인데 좀 무거운 탄소. 이제 중성자 하나가 더 들어간 거. 탄소 원자번호가 12번입니다. 이게 13번짜리. 이런 거가 집어넣은 마킹이 된 밥을 먹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화학적 반응은 안 일으켜요. 그렇지만 무겁기 때문에 마킹이 돼 있어요. 나중에 추적을 하면 그 밥이 나중에 살이 돼요. 추적하면 한 달 지나면 살에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근육하고 피부 같은 경우에는 한 달이면은 100%가 바뀐답니다. 100%가. 뼈 같은 경우에는 6개월이면 100%가 다 바뀌어요. 여러분 지금 뼈 있죠? 이거 작년 뼈 아니에요? 6개월 이전에 먹었던 음식이 된 뼈입니다. 그냥 뇌가 한 1년 걸려요. 뇌가요. 그 다음에 가장 빨리 바뀌는 게 위장벽. 위장벽이 나흘이면 다 바뀐답니다. 위장벽. 여러분 위궤양으로 위염 고생하시죠? 나흘만 섭생자라면 싹 납니다. 새살이 다 돋아갖고. 그래서 이제 위장병 걸린 분들은 밤에 자기 전에 공복에 물도 먹지 말고 겔포스를 반창고 바르고서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식사하지 말고 한 점심쯤 돼서 식사 조금씩 하고 이러면은 그리고 이제 마음 용심 잘하고 스트레스 안 받게끔 이러면은 낫습니다. 이제 지금 강의 목적은 그게 아니고 뭐냐 하면은 우리 몸이 이제 최소 나흘에서부터 1년까지 다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았다고 할 때 살았다 할 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세포 하나 수명이 한 달밖에 못 간다는 얘기 길어봤자요. 그건 한 달만 있다가 죽어버린 세포들이 다닥다닥 모여가지고서 마스 게임 하고 있습니다. 카드 섹션 같이. 그렇죠? 그럼 내가 사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 말 못 붙인다는 얘기예요. 대충 보니까는 어저께 그 사람이 같은 사람이구나, 10년 전에 봤던 사람이 같은 사람이구나 하고 멋대로 규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살아있구나,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중간학의 의미에서 중간학적인 그런 관점에서 삶과 죽음의 연기관계, 개념의 연기관계에 의해서 삶과 죽음을 논파해도 되지만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재행무상 모든 게 다 변한다는 그런 부처님 가르침에 의거해서 이제 삶, 죽음이라는 그런 개념 설정하는 것 자체가 다 허구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엄밀히 본다면 지금 여러분 매 순간 죽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 순간 지금 이 순간이 모든 게 다 종말로 가는 순간이에요. 아까 있던 거 하나도 없죠, 여기에. 그렇죠? 왜? 항상 시간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이 교탁도요. 지금 아까 그거 같지만은 실제 조금 낡았습니다. 그러니까 현미경으로 보면은요, 조금씩 퇴색합니다.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한 300년 있다가 와서 보세요. 누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도 점점 누래지고 있는데 우리 눈이 포착 못하는 겁니다. 이제 지금 이 말씀 전체가 다 뭐냐 하면은 중간하게 3단계 중에서 첫 단계 개념의 실체성 비판하는 거예요. 그렇죠? 삶이라는 개념도 하나 개념이죠. 죽음이라는 개념, 큰 방, 작은 방 이런 개념의 실체가 실제 세계에 없다는 것을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쓰는 개념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나 많죠. 국어 사전에 한 단어가 몇만 단어가 있죠. 그러니까 그거 여러분 다 강의하려면요 한 10년 걸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개발한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쉽게 이제 방법만 알려드릴 테니까 어떤 개념이 오더라도 이거 쉽지 않은데 했을 경우에 가만히 생각하면 다 해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제가 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삶이 있게 죽음이 있다. 그러니까 삶과 죽음이 실제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제 그렇게 얘기를 이제 드렸는데 좀 황당할 수도 있죠. 그럼 너 죽어도 돼? 할 때 아예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삶과 죽음이 실제하지 않는다는 얘기는요 머릿속 얘기일 뿐이에요. 아직도 감성이 벌렁벌렁합니다. 하고 싶은 게 많은데 내가 왜 죽어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 죽어도 좋아가 되려면은요 머리도 시원해지지만은 감성도 한이 다 풀려야지 요 세상에 미련이 없어야지 돼요. 그게 번뇌를 제거하는 겁니다. 탐욕, 분노, 교만 이걸 다 쓸어버리죠. 그럼 죽어도 좋아합니다. 그때는요. 그래서 이제 죽을 때도 세상에 의심이 없어요. 왜? 머리 굴려봤자 다 엉터리인 거 알기 때문에 머리가 시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가 살았던 세상에 대해서 의심 자체가 없습니다. 궁금한 것도 없고 다 알기 때문에 공을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음에 맺힌 것도 없어요. 왜? 고기 몸뚱이 갖고서 먹고 먹히는 세계가 얼마나 비참한지 알기 때문에 이 실상에 대해서 그래서 가슴도 시원해요. 이제 내가 드디어 쉴 수 있겠구나. 이게 대열반입니다. 그런 분들이 아라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불교에 깨달은 성자입니다. 그러니까 죽어도 좋아 이게 성자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 무서워 이게 성자 아닙니다. 아직도 미련이 있고 아직도 뭔가 모르겠고 이럴 경우에 이제 죽을 때 무서워집니다. 그런 농담 같은 얘기가 있어요. 태국에서 스님들 수행하실 때 어떤 분들이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깨달았다. 그럼 그 스님을 이제 모셔다가 그 호랑이가 디글디글한 밀리베에 이렇게 모셔놓는답니다. 하룻밤을 갖다 지내시게. 무서워서 도망쳐나오면 깨달은 분 아니고요. 가만히 계시면 깨달은 분이 합니다. 잡아먹히든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보세요. 삶과 죽음이 이제 참 너무나 엄청난 얘기인데 논리 갖고 따지니까 연기구나. 두 가지가 다 의존해서 큰 방 작은 방처럼 머리가 만든 개념이지 실제 세계에서는 분석을 해봐도 있을 수가 없고 굵게 개념으로 봐도 있을 수가 없구나라고 이제 압니다. 또 큰 방 작은 방, 긴 거 짧은 거, 눈 시각 대상 부가 연료 다 해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을 해봤고요.